안녕하세요. 반반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담대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정도 속도면 정말 연말이면 게임이 끝날 정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주담대 규모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부채는 자산이다 라는 자산시장의 격언은 더 이상 격언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말이 될 정도로 부채는 부실이다 라는 말로 바꿔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부채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그 빚을 청산하는 속도는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임의경매 건수가 13,000건이 폭주하고 있는데 거의 11년 만에 최고치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상한가 골든벨을 울리지 말아야 하는데, 골든벨이 아니라 공습경보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죠. 그야말로 경매 시장에서 나오는 아파트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고스란히 개인의 자산이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지난해 대비 무려 46%가 늘어난 건 이 폭주가 아니라 그냥 댐이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도 어색한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만큼 주담대를 무대뽀로 받아내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자신이 기대한 만큼 올라주지 못하고 무한정 내리찍히는 모습으로 자산 가치 자체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낼 만한 자신감이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임의경매로 넘어오는 집들이 그냥 경매 시장에서 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고스란히 부채를 더욱더 맹렬하게 쌓아가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한, 경매 시장에 나오는 임의경매 물건들은 거의 개울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엄청난 해일을 이루게 될 거란 얘기죠. 이렇게 임의경매에서 아파트가 차고 넘친다는 건 결국 죄다 지금 받고 있는 대출이 이후에 부실로 넘어간다는 선제지표를 때리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8월 8일 기준으로 718조에 이릅니다. 지난달 말이 715조 수준이었으니까 기껏해야 일주일 텀인데 그 일주일 사이를 버티지 못하고 2조 5천억이 늘어버렸으니까 정말 아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차례대로 법원으로 실려오는 아파트들 몇몇은 이렇게 초기에 대출을 미친 듯이 받고 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무작정 집에 깃발 꽂으면 미친 듯이 그 가치가 폭등할 거라는 이상한 자신만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엔 이런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임의경매가 폭주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이미 시작에 불과한 3발의 피라고나 할까요? 이후 임의경매 건수는 3배, 4배 갈수록 첩첩산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담대가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의 파이가 더욱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만큼 위험 신호가 극한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서둘러서 대출 창구 좁혀가기 위해서 금리를 사정없이 올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농협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 상향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1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5% 추가 인상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중은행이 금리를 서둘러 올리는 것도 이번만 5번째 상향 조정인데, 상반기 초히트작이라 불리던 대환대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금리, 거의 최저로 낮춰서 은행 간 경쟁에 불이 붙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환대출까지도 이젠 최대 0.5%까지 금리가 오르게 되고요.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꿈틀거리면서 최대 0.35%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갈수록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구하기가 빡빡해진다는 얘기고, 근데 부채 증가 속도는 지금 관성의 힘이 더해져서 아무리 시중은행이 금리를 높여도 증가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겁니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서울 집값 상승세라는 신호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으면 아무리 주택담보대출 추세를 막으려 해도 효과적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집값 상승세가 눈에 보이게 꺾여야 되는 건데, 어제 뉴스에서도 보았듯이 가짜 거래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거래가 띄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집값을 자꾸 자극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정적인 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뭐 사기 캐릭터가 자리를 틀고 있는 거죠. 국토부에서 금융위에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 가동해서 각종 편법으로 이상 거래를 잡아낸다는 건데, 실제로 거래가 띄우기 적발은 거의 2배가 늘었을 정도로 2024년 상반기가 되면서 1014건이 증폭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상반기 집값은 개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특히 이렇게 거짓 거래를 통해서 집값 몸값을 키운다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으려니와, 대출이 미친 듯이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거의 뭐 그렇게 쫓아갔던 거래 동선들이 죄다 물을 먹을 수 있는 급격한 개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게 실제로 금융 여파에 의해서 실제 집값이 파동을 한 차례 다시 겪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액면으로 드러나는 집값들이 얼마나 거품이 잔뜩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뭐 고스란히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 대책 중에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벌써부터 작전 세력들이 작업을 치고 있는 쪼개서 팔아먹는 수법들이 충분히 등장할 수도 있어서, 지금 집값 반등과 상승세라는 시그널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7월 하순 들어서 거래량이 주춤해진 것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집값 방어벽을 치면서 매수자들로 하여금 고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정말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시장이 급격하게 형성이 된 건데, 이 시점에서 풀 악셀 받고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고 유턴을 하느냐, 기로에 선 사람들의 결정은 대부분 유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급하게 핸들 돌려서 우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이쯤에서 호가로 높여놓은 가격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거짓거래로 집값을 띄울 정도인데 혹했다가 훅 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드니 당연히 뭐 거래량이 뒤로 밀리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추세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아주 급격한 감소 추세는 미국발 금융 한파가 닥치게 되면 거의 뭐 증시에서나 볼 수 있는 손절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고, 매수세가 그냥 완전히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 본인 원하는 가격대로 집을 팔려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 매도세는 그냥 시장의 기반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어떻게 받쳐놓은 디딤돌인데 그 돌들이 정말 한꺼번에 쓸려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팔고 나간 사람들이 승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집값 상승세에 편승해서 다시 매물 걷어들이고 가격표를 바꾼다는 게 지금 분위기상 다시는 집을 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충분히 불러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시장은 아주 고요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등, 상승, 불장이라는 키워드 8월 들어서 쏙 들어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독 우리 눈에서 많이 사라져버린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7월 한 달 미친 듯이 울어대던 매미가 8월 하순으로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 떼창이 점점 합창으로, 합창이 중창으로, 독창으로 바뀌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국내 부동산 집값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급변하는 이 변침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안심하시라. 결국엔 그 인내가 집값의 고비용이라는 출혈에서 저비용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분명히 열어줄 거란 얘기죠. 결국 한국 전통적인 자산시장, 부동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부채 규모가 너무 폭증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자산으로 굳어버린 게 아니라 바로 도끼로 뿌리까지 패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부채가 자산을 증식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부실이 되어버리니까 고스란히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고, 내 수중에 있던 자산이 남의 수중에 전리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만큼 개인 자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뭐 피눈물 나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 일주일에 2조 5천억이 증가하는 주담대 규모는 고스란히 임의 경매 시장을 터지게 만들 정도로 부실의 총체적인 난국을 만들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부동산이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 추이가 노도광 위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덧붙여서 강동구가 편입이 되던 움직임이 이제 전역으로 확대가 조금씩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1차 폭락 시기가 오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마포구 30%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고,
동작구도 마찬가지 25% 거래에 나오고 있네요. 광진구 역시도 그렇고요. 주식하고 거래가 안 되던 대형 평수가 나갔어요. 16% 하락 거래. 서대문구 역시도 24% 정도 떨어진 거래가 나오고 강서구, 양천구 역시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가격 트림들이 세차게 올라왔던 기세를 상쇄할 만큼의 하락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지표상으로는 서울 전역이 오름세라 하지만 실제로 급매 위주의 거래들, 어느 정도 거래가를 낮춘 곳들만 팔려 나가는 거고, 그 외에 호가로 버틴 곳들은 그냥 집주인들이 호가로 만족해야 하는, 실제 추경 매수세는 전혀 없는 무늬만 오름세라는 것을 여지없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조짐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쪽에서의 금융 여건과 금리 여건, 그리 녹록치 않게 한국 시장에 다가올 겁니다. 지금 엄청난 러브로망의 하트를 뿅뿅 날리고 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화살로 박힐 수 있는 공격형 돌격 모드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장 오늘 미 연준 입장은 기준금리나 지표를 더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 모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니들이 아무리 설레발 쳐도 절대로 오리발 달아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연준의 입장은 다시 유턴하는 것 되게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무능한 이미지로 박힐까봐 노심초사한다는 얘기죠. 당장에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금리 내렸다가 무슨 철판구이 달아오르는 것도 아니고, 물가가 튀기 시작을 하면 곧바로 비상 걸리고 금리를 내린 그 다음 달에 올려야 하는 총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물가지수는 2% 인플레까지 가기에는 뭐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실업률 증가 추이가 결국 미국 경기 침체를 자극할 거라는 사실이 제일 눈에 가시가 될 겁니다. 당장에 2% 정도 올랐던 미국 나스닥이 내일 거래될 장세 예측할 수 있는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미리 계약하겠다는 손가락 거는 약속과 똑같은 거죠. 나스닥 선물이 0.03%, 거의 뭐 미동도 하지 않을 밀리미터로 움직인 것을 보인다는 것. 여전히 금융시장이 미국 경기 침체 해소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는 움직임이고, 다시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발표될 CPI 역시도 관건이 되겠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그러니 뭐 한국 증시 코스피마저도 그냥 보합세 뭐 간신히 버티고 있네요. 2600선인데 0.88%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바이패스로 우회하는 통로라서 기관과 개인은 무진장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금융시장 사단이 날 것 같은 그런 분명한 조짐이 보이는데, 부동산 부채 상황과 이게 맞물리게 된다면 퍼펙트 스톰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겠습니다. 부동산 상황 녹록치 않은 후반기 맞이할 겁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주담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이걸 해소하지 못하는 경매 시장, 이 폭발할 지경이고, 은행은 대출 막는다고 금리 높이는데 이거 뭐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고요. 결국 개인이 산 무리한 집의 가치는 떡락을 하게 될 거고, 결국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건 금융 환경이 미국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고, 국내는 두세 배의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집값 추이가 결코 상승세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좋은 기회를 반대적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오빠 브라운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